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가 오는 24일까지 행정인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입니다. 선발된 행정인턴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은평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기관에 배치돼 행정사무를 수행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하루 6시간이며 급여는 은평구 생활임금인 1급 76,680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양천구가 노령층 취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바리스타와 신체활동 지도사, 건강도시락 조리와 텃밭 관리 등 4개 분야 80명입니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양천 구민이며 오는 31일까지 양천 시니어 클럽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양천구는 지난해 바리스타와 종이접기 지도사, 동화구연 지도사 과정을 통해 52명이 취업 교육을 받았으며 81%인 42명이 구직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정 내거리역 인근에 보건소 별관을 건립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건소 별관은 병원급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어떤 시설과 서비스가 있는지 장덕향 양천구 보건행정과장을 만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보건소는 노후화됐고 낡아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령화에 따라서 만성질환인 그 사망자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양천구에서는 보건소의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는 지역보건의료 정책의 방향과 지역 실정의 이런 방향에 맞춰가지고 보건소를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면적 7,973제곱미터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이 되었고요. 로비층에는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진료실, 그다음에 영상의학과가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원스톱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는 아이맘센터, 구강보건실, 그다음에 진단의학실, 그다음에 재활 프로그램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요리교실과 의학과와 지역보건과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3층에는 건강증진실과 증진센터와 보건위생과가 지금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고위험군들이 고위험군들을 조기 발견해가지고 대상자를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고위험군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자 이제 설치가 되는데요. 공간적인 문제로 분리가 되었던 시설들을 이번에 청사 이전과 함께 한 곳에 지금 로비층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진료실,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그다음에 치매 예방 교실 등을 배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신 전부터 출산, 양육까지 원스톱으로 한 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여기 아이맘센터는요, 예방 접종과 임산부 산모 등록 관리와 영양 플러스, 그다음에 난임과 모성 의료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소를 포함해서 목동보건지소, 신월보건지소, 그다음에 별관의 확충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권역별로 의료 시설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성이 높아졌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프로그램도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개설을 해서 건강 불균형의 해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별관에 오시면 체형 측정을 통해서 운동 처방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 플러스 교실도 있고 임산부와 아이들을 위한 영양 교실 등 다양한 솔루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교육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서울 2호선 대장 홍대선 연장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계양구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과 공항철도가 만나는 계양역입니다. 아침 출근길 수많은 인파로 혼잡하기만 합니다.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공항철도 계양역 열차 이용객 수는 12,000여 명. 게다가 같은 시간대 직전역인 검암역 이용객 수도 만여 명이라 계양역에 도착하기 전부터 열차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각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뜨문뜨문 이용객이 보이긴 하지만 계양역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계양구는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서울 지하철 2호선 대장 홍대선을 계양 테크노밸리를 거쳐 박촌역으로 연결하면 계양역 혼잡을 줄이고 박촌역 이용객 수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대장 홍대선 연결에 적합한 역을 찾기 위해 비용 대비 편익인 BC값을 조사한 결과 박촌역이 0.81로 가장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양구가 박촌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대장 홍대선이 그 박천으로 연결이 돼야 인천 도시철도 1호선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을 거고요. 또 계양역의 정체 현상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반면 인천시는 여전히 계양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까지 우선 철도를 놓고 추가로 계양역까지 연결해 계양 테크노밸리를 자족도시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 시장의 입장, 구청장의 입장, 뭐 누구 다른 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지역의 입장, 그리고 미래의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약간 이게 조금 이견이 있어요. 이처럼 시와 구가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시와 구가 협의를 거쳐 노선을 정하면 국토교통부에 광역교통개선 대책변경 신청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와 구 모두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간격을 줄이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시와 계양구의 입장차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될 경우 사업 지연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인천시와 계양구가 대장 홍대선 연장안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지난 6일 윤환 계양구청장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철도부서 관계자 등을 만나 서울 지하철 2호선 대장 홍대선 계양 테크노밸리 연장 사업 추진 관련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구청장은 대장 홍대선 계양 테크노밸리 연장안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시는 황효진 글로벌 도시 정무부시장 주재로 인천시와 계양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관련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TF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TF 회의와 관련한 구체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시는 TF가 구와 시의 이견을 좁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11일 수도권에는 올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고 공사장이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기상청은 12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봤다며 이후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면 대기질이 당분간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과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정비조합에 최대 5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융자합니다. 이번 초기 자금 융자는 지난해 8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구역별로 건축 연면적에 따라 지원합니다. 정비조합은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와 기존 대출 상황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역별 시장 상황과 사업성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받고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됩니다.
정부는 이자율을 서울의 경우 재건축 3%, 재개발 2.6%를 적용하고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건축 2.6%, 재개발 2.2%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도권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1일 열린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서 새 교육감은 교육청 간 국제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고 강좌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머무는 수도권 학생들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국회 통과를 앞둔 하늘이법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인솔교사 논란에 따른 현장 체험학습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으며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전면 재고를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하늘이법과 현장 체험학습, 교원 보호 관련 3개 안건을 오는 27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다 연간 관광객 수를 기록했던 지난 2019년 1월 방문객이었던 88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연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 1,39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2023년 886만 명에서 지난해 1,314만 명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계엄 이후에도 주요 외신들 앞에서 서울은 안전한 도시라고 홍보해온 점, 또 서울 윈터페스타를 비롯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 점이 관광 회복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초 발표가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환경조사단은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 경기 FTA 통상진흥센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등 통상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지아주는 미국 동남부 교통 물류의 허브로 미국 전체 물동량 4위인 서베나 항구를 비롯한 우수한 기반 시설을 갖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운송에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도는 통상환경조사단 파견에 이어 도내 자동차 부품사 10곳을 선정해 오는 6월 미국 현지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1차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내용은 간판 교체와 내외부 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 개선과 홍보 광고, 키오스크 구입과 매장 감시 카메라 설치 등 스마트 기술 구축 및 위생 안전 등입니다. 신청업체는 이 중 한 가지 사업을 선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자격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 상 주소지가 인천에 등록돼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의 90%로 업체당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인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인천시가 도매시장 운영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인천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해 관련 정책 연구를 통해 행정안전부와의 1차 협의를 완료했으며 올해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시는 오는 7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오는 2026년 2월 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도매시장의 연간 거래 물량은 약 31만 톤으로 전국 공영 도매시장의 물량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사 설립을 통해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고 거래 물량 확대 및 경영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